5분간 각각의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인데요. 스타트업 피칭은 이런 자리가 아니면 보기 되게 쉽지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5개 스타트업에 대해서 피칭도 보시고 각각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계신지 혹은 이 스타트업이 어떤지 좀 찾아보시면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올 스타트업은 오늘 총 5개의 스타트업인데요. 21g, 모두사인, 페이플, 팀 엘리시움, 지바이크입니다. 발표를 듣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이 질문에 대해 또 3분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아까 나오셨던 그 심플로우에 있는 곳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제가 이 중에 선택해서 질문을 스타트업 창업자분들에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투자자가 되실 건데요. 5 스타트업에게 1억 원 상당의 모의 투자를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의 URL 상단 위에 보시면 ksf.simflow.com으로 들어가시거나 오른쪽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하셔서 들어가시게 되면 스타트업에게 질문도 하실 수 있고 모의 투자금 각각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피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놓인 그 타이머가 있는데요. 그 타이머를 보시고 스타트업 창업자분들, 발표자분들은 5분간의 시간을 준수하셔서 발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5분이 지나면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질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하실 수 없어서요. 시간 잘 봐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발표하실 분은 21g의 권신구 대표님이신데요. 21g은 시니어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행복,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권신구 대표님, 네, 무대 위에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가주시고요. 네. 권신구 대표님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권신구 대표님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g 대표 권신구입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서 피칭 기회를 주신 포스코 관계자 여러분과 우리은행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눈에 살펴보고 한 번에 예약하는 내 손 안의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21g을 소개하겠습니다. 21g은 영혼의 무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가족이자 친구였던 반려동물에게 차별 없는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7년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반려동물 인구는 이미 1,0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반려동물을 양육하신 비율은 30%가 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에서 볼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인데요. 가장 눈여겨보실 만한 것들이 의료 서비스의 성장입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 이외에 반려동물의 삶의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점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령 반려동물 인구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8세 이상의 노령 반려동물 인구가 4분의 1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길어짐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된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반려동물을 이제 가족이라고 인지하고 있고 또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권이라든지 이러한 것에도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장례 문화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이 반려동물의 사후에 매장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반려동물의 사체는 현행법상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매장을 하면 불법이고요. 많은 분들이 좋은 장례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고 불법으로 매장을 하시거나 의료 폐기물이나 생활 쓰레기 이런 쓰레기로 버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지 저희는 고민했습니다. 보호자와 장례식장 모두 고민과 고통,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려동물의 장례를 직접 다 관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쉽게 정보를 찾기는 너무 어렵고 나에게 맞는 장례식장이 어디인지 가격은 얼마인지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장례식장도 똑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반려동물
죽음이 동물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동물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올 때 현금 리베이트가 발생합니다. 원치 않는 그 영업비가 발생하는 건데요. 또한 이 직원분들은 야간 상담에 굉장히 과중한 업무가 있고 굉장히 작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수기로 일일이 스케줄을 관리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1g은 보호자분들에게 맞춤형 장례를 추천해드리고 24시간 상담을 도와드리고 온라인 예약 결제를 통해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장례식장은 불필요한 현금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게 되고 야간 상담 업무를 해소할 수 있고 이제는 편하게 온라인 스케줄로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21g을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접속하시고요. 자기 지역을 입력하시면 가까운 순대로 장례식장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설을 확인하고도 내용이 좀 더 알고 싶다면 상담하기를 통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예약을 통해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이하게 반려동물은 직접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가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대행해주는 대행 서비스와 그다음에 차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차량 동행 서비스를 저희가 또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차별화를 위해 그 반려동물 산업 구조 자체를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보호자와 병원 에이전시 장례식장의 그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을 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보호자 중심의 21g, 그 다음에 병원이나 업체가 사용할 21g 프로, 그 다음에 장례식장 중심의 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플러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보호자들을 위한 플랫폼이고요. 보호자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장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는 2012년 2분기까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완비하고요. 그 장례식장은 예약관리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고 고객들은 멤버십 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예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반려동물 장례 문화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5분이 다 되었습니다. 네, 제가 딱 15초 더 드릴게요. 마지막 멘트 한번 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8명의 구성원이 열심히 반려동물 장례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는 와디즈를 통해 클라우드 펀드로 투자를 유치했고 한국벤처투자와 BA 파트너스가 저희 성공을 위해 파트너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무대에 오면 되게 긴장되고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점점 촉박해지는데요. 5분간의 피칭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영혼의 무게가 21g인 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무지개 다리 건넜을 때 변화하는 무게가 21g인가요? 네. 저희가 애초에 이제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기획했을 때 이제 브랜드명을 굉장히 고민했는데요. 펫 어쩌고 이런 건 정말 싫더라고요. 이게 펫이라고 자꾸 제안해 버리면 그거에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계속 이제 가족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펫이라는 그런 의미 한정돼 있어서 뭔가 조금 더 큰 의미가 없을까 고민을 했고, 그 사람과 반려동물의 외형은 다르지만 영혼의 무게가 같다면 어떨까라는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 쪽에서는 21g이라는 의미가 그 영혼의 무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뭐 유골분이 21g이냐 사실 이런 질문도 좀 많이 받는데요. 네, 그런 영혼의 무게라는 의미를 서양 쪽에서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21g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아마 개인적인 뭔가 히스토리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앞서 잠깐 그 건축물 사진이 지나갔는데요. 저는 사실 건축가 출신입니다. 건축 디자이너 출신인데요. 건축 디자이너를 한 8년 정도 실무를 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저희한테 들어온 프로젝트가 반려동물 장례식장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아지 장례식장을 좀 누가 설계를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지만 장례식장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하러 장례식장에 가봤는데 이제 공장들 사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설도 굉장히 허름하고 뭐 화장하시는 분의 옷차림도 거의 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 수준이고, 그때 좀 충격을 받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좀 디자인 능력을
이 장내 산업, 장내 문화에 좀 투영을 하면 좀 이 씬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됐고요. 이제 그때 이제 창업을 결심하고 21g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요 질문 좀 사실은 어려운 질문인데 짧게 네.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사실 좀 긴 얘기인데요. 이거 반려동물 장내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사실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결제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말씀대로 갖고 있고요. 멤버십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반려동물 장내만을 위해 비용을 지급하거나 어떤 멤버십에 가입하는 게 당연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의 방향이 시니어 반려동물의 건강과 그 보호자의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것들 컨텐츠라든지 어떤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멤버십에 가입을 하게 되고 저희가 어떤 건강한 반려동물의 삶과 건강 이런 것들을 좀 다루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좀 장래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까지 답해 주시냐고 굉장히 고생하셨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후에 네트워크 시간에 또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 피칭하실 분은 모두사인 이영준 대표님이십니다. 네, 무대로 올라와 주시고요. 네, 모두사인은 서명이 필요한 계약서, 신청서, 확인서, 동의서 등의 모든 문서를 당사자 간 만나지 않고 온라인에서 종이 없이 서명 날인 및 계약 체결 진행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영준 대표님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시간 잘 보시면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이영준이랍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업무적으로 뭐 휴대폰 가입 신청서든 뭐 근로계약서든 견적서든 확인서든 사인이나 도장을 이렇게 해야 될 일은 상당히 많은데요. 왜 우리는 사인과 도장을 찍어야 될까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책임을 져야 되고 문제가 됐을 때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대면해야 되거나 또는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간인과 개인을 해야 되거나 또는 보관도 매우 중요한데 특히 보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법적으로 보관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많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에 있어서 많은 그런 시간과 비용을 조금 더 세이브해보고자 체결 과정에 있어서는 등기 우편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보관에 있어서는 계약서를 스캔을 해서 어떤 시스템에 등록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완벽한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기업들에서는 별도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곳이 우리가 은행을 가거나 렌터카를 타거나 그럴 때 태블릿이나 이런 거에 서명을 하시는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구축 비용이 듭니다. 물론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그에 따른 불편함을 존재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기존의 이런 전자계약이나 또는 전자동의서나 이런 시스템의 니즈가 있어도 이런 높은 도입 비용 때문에 기존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SaaS 형태로 제공할 수 없을까? 구축하지 않고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누구나 쓸 수 있는 전자계약, 전자서명 시스템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모두사인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혹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파일을 모두사인에 업로드하고 상대방의 정보와 서명할 위치를 입력하면 이메일로도 손쉽게 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휴대폰 본인 인증이나 또는 암호를 입력하는 접근 암호를 입력하게 되면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기계에서 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사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장을 업로드하면 기존 지류 계약과 동일한 형태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장이 없다면 만들 수도 있고요. 서명이 모두 완료되면 완료된 계약서와 함께 감사추적 인증서라고 하는 어떤 인증서가 이메일로 전송이 됩니다. 이 감사추적 인증서에는 각종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번 달에 저희는 카카오톡 기능까지 업데이트를 해서 기존의 이메일이 사용이 불편한 고객들까지도 누구나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감사 추적 인증서를 통해서 어떤 전자적 기록들을 통해서 이 계약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존 계약 방식에 비해서 체결 과정이나 등기우편 비용이 세이브 되기 때문에 체결 단가도 싸지게 되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모두 사인이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은 5분 이내로 거의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계약 프로세스에 비해서 훨씬 계약 체결 과정이 단축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약서 관리에 있어서도 어떤 계약이 지금 체결이 진행 중인지, 누가 진행 중인지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모드사인은 가입자는 22만 명 정도가 모드사인을 이용하고 있고요. 현재 기업 가입자 계정 수는 약 3만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약 45만 건의 계약이 모드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주요 레퍼런스로는 카카오, 대웅제약, KB손해사정과 같은 대기업부터 야놀자, 리디북스, 마켓컬리와 같은 스타트업, 그리고 모신사나 FNF 같은 어떤 의류 쪽에서도 모드사인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드사인은 저희가 타겟했던 대로 대부분 중소상공인이나 작은 규모 회사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다양한 어떤 업무에서 모드사인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한테도 많은 만족을 주고 있고요. 국내에 수많은 전자계약 서비스가 있고요. 해외에도 더큐사인이라는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드사인은 어떤 계약 경험 자체가 중요하고 네트워크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고 있고 현재 각 영역별로 핵심 레퍼런스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지도 측면에서도 경쟁 서비스에 비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성과 레퍼런스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타 경쟁 서비스에 비해서 모드사인이 조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 현재 모드사인은 건당 비용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책정되어 있고요.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테스트했던 요금제를 기준으로 기능당 요금, 또 API, 그리고 구축비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시간이 딱 맞았습니다. 네, 5분 됐고요. 또 혹시 뒷장이 더 있으신가요? 조금 있습니다. 10초 더 얘기하실까요? 네. 마지막 멘트? 네. 모드사인은 변호사 검색 서비스, 템플릿 기반 계약 제작 서비스 등 실질적으로 모드사인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서비스를 많이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고요. 그 외에 계약서 제작, 검토, 어떤 결제 부분까지 많은 비즈니스적인 성장이 가능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시간 잘 맞춰주셨는데 조금 부족했었네요. 지금 질문들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요. 제가 질문 중에 몇 가지 선택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부터 한번 대답해 주실까요? 네, 우선적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고요. 한국에서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의사 표시가 합치되면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낙성 불효식 계약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자적으로 이 행위가 증명만 다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법적 효력에 있어서 문제가 없고 또 판례 등을 통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분께서 이 질문은 상위로 가장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한 내용이네요.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당연히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못 쓰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드사인은 약간 계약 관계에 있어서 갑에 위치하시는 분들이 좀 쓰시는 것 같아요. 또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그렇지만 이제 모드사인이 업데이트될 기능 중에 하나가 어떤 기존의 계약서를 업로드해서 전자계약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모드사인을 많이 알려서 대기업도 모드사인을 믿고 쓸 수 있도록 성장시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최근에 CJ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몰랐는데 모드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서명 참여자로서. 그런 부분은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5분간에 하셨던 IR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셔야 되는 어려운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기능적인 부분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런 비즈니스는 결국 아까 잠시 지나갔지만은 어떤 네트워크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얼마나 많은 고객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들이 필요하는 기능, 그들이 필요하는 사용성 부분을 보완함에 따라서 그 격차는 아무리 후발주자가 따라온다 하더라도 쉽게 따라오지 못한다 생각하고요. 특히 모드사인 같은 경우에는 서명 참여자가 모드사인을 이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마케팅 비용을 거의 쓰지 않는데 모드사인 결제 중에서 약 33%에서 35% 정도가 어떤 바이럴을 통해서 이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걸 봤을 때는 점점 더 이제 모드사인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후발주자들의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짧은 질문 아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레퍼런스에서 평균 월간 얼마나 만뉴스를 사용되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이실 수도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연봉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할 때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며칠간 뭐 3천 건, 4천 건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긴 한데 월 100건도 안 쓰시는 경우도 있고 워낙 그게 어떤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평균 얼마나도 이게 어떤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힘들 것 같아요. 네, 3분 시간이 다 돼서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는 아래 대주시면 돼요. 네, 세 번째 발표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플의 김현철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페이플은 온라인 계좌 간편 결제로 규모가 작은 온라인 가맹점도 도입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네, 큰 박수로. 네, 지금부터 시간 5분 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발표를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누구나 도입 가능한 온라인 계좌 등록 간편 결제 페이플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온라인 상점도 도입 가능한 계좌 간편 결제 서비스고요. 결제 방식은 유저가 결제 정보를 입력을 하고 ARS 인증 후에 비밀번호를 등록을 하면 결제와 계좌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서비스하고 어떤 점이 다른 것이냐라는 의문이 드실 건데요. 그 다른 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저희 서비스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희는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를 시켰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그 계좌 등록 간편 결제 이용을 위해서 등록을 많이 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좌 등록 도중에 이탈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필요한 화면 수를 5개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좌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입력해야 되는 입력 글자 수를 21개로 줄였습니다. 그 결과 계좌 등록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분이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기존의 서비스인데요. 첫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결제수단 선택하고 현금 영수증을 신청을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행을 선택을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약관 동의를 해야겠죠. 다음 화면에서는 휴대폰 본인 확인을 진행을 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그리고 보안 숫자 입력을 하고 인증번호 받기를 누르면 문자로 인증번호가 날라오고 다음 화면에서 인증번호 숫자 6자리를 입력을 함으로써 휴대폰 본인 확인 절차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좌 등록을 위해서 계좌 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고요. 출금 동의를 위해서 ARS 인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제 비밀번호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유저가 첫 화면에서 입력하는 정보만으로 모든 결제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지만 실제 간편 결제는 회원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맹점 회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결제창에 미리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유저가 입력하는 값은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뒤에는 동일하게 ARS 인증을 진행을 하는데 이 절차 안에는 출금 동의와 함께 이통사 본인 확인 절차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밀번호를 등록을 하고요.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실제 결제와 함께 계좌 등록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 현금 영수증 화면에서는 첫 화면에서 입력했던 휴대폰 번호가 자동으로 세팅되기 때문에 유저는 별도의 입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행하기 버튼만 누르면 현금 영수증 발행과 함께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이처럼 저희는 좀 더 기존 서비스 대비해서 사용자의 사용성에 좀 집중을 했고요.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계좌 등록 완료되는데 1분이라는 시간으로 단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는 누구나 도입 가능한 결제 서비스입니다. 일단 저희 고객사인데요. 저희는 아직 애기 스타트업이라서 고객사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모르는 서비스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해당 서비스들이 저희 페이플 서비스를 지금 현재 잘 이용을 하고 있으시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제라는 거는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 결제 서비스는 가맹점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가맹점이 동일한 조건으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좀 한번 바꿔보고자 지금 현재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법인 계좌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현재 시중의 간편 결제 중에서 법인 계좌를 등록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왜냐하면 그 법인 계좌하고 실제 출금 동의를 하는 당사자 간에
그 관계를 명확하게 증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는 사실 그 방법을 찾았고 개발을 완료해서 지금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라서 특허가 출원이 되게 되면 바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애기 스타트업이고요. 올해 3월 달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의미 있는 숫자는 8월 달부터 발생을 했는데요. 월 거래 금액 8월 달에 160만 원부터 해서 9월 달에는 2,500만 원, 이번 달에는 무난하게 월 거래 금액 1억 원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 리더스랩 1기, 우리은행 위 핀테크랩 3기, 그리고 서울 창업허브 공동 엑셀러레이팅 기업으로 선정돼서 현재 서울 창업허브에 입주해 있고요. 그리고 최근 프라이머 클럽 14기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해주셔서 네. 질문이 이제 몇 개 들어왔는데요. 네. 질문을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매출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매출은 결제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 저희 최초의 초기 등록비 10만 원 하고요. 그리고 결제는 거래건당 1.5%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 온라인 간편 결제나 해외 결제 등의 연계 서비스 계획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희 지금 서비스는 온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고요. 그 중에서 카드가 아닌 계좌 기반으로 간편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해외 결제도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지만 사실 계좌 기반의 서비스라서 해외 은행들의 상황도 잘 모르고 아직 그쪽 스터디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스터디가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도전을 할 생각은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 답을 간결하게 빨리빨리 잘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 네, 서비스 본질이 UX 개선으로 보이는데요. 계좌이체 불편성 해소하는 부분은 없는지요? 에스크로나. 일단은 기존의 계좌이체로 결제를 하는 방식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시겠지만 아직도 인증서를 써야 되고요. 뭐 보안카드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상황인데 저희는 아예 그런 것도 다 없이 별도로 뭔가 설치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100% 웹 기반으로 돌아가는 서비스라서요. 아까 보여드린 ARS 인증 그 안에 모든 걸 다 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계좌로 결제하는 거에 있어서 기존에 많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카드를 많이 이용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보다 더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요거는 애기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하셔서 네. 대표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요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되게 많은 네. VC도 오셨고 스타트업도 많이 오셨는데요. 여기서 우리 서비스랑 제휴 이런 곳하고 맞고 싶다. 나는 이런 도움이 좀 필요하다. 네. 저희한테 이런 도움을 주실 분 이런 분들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한번 한 1분 동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장래 고객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모든 회원사분들이 다 저희 미래 고객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계좌 등록 간편 결제를 시중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고요. 저희가 그 업체들에 비하면 사실 업력도 떨어지고 거래 금액도 많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 아직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실 건데요. 저희는 그거를 그냥 실력으로 저희가 제 그냥 개인적인 아직까지는 그래도 무사히 그 거래 금액 1억 원은 사실 얼마 안 되는 거긴 하지만 하는 동안 사실 뭐 사고나 장애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앞으로도 더 큰 거래 금액에 대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믿고 한번 맡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애기 스타트업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정 가득한 대표님의 피칭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지금 모의 투자금 입력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입력해 주시는 모의 투자 금액들 추후에 합산이 돼서 대표님 한 분이 선정이 되시면 그분에게 되게 큰 포상이 주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수정도 가능하니까요. 세 번째 발표까지 들으셨던 투자금은 이후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발표를 듣고 또 수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피칭사 이제 2개 남았는데요. 팀 엘리시움의 주성수 대표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팀 엘리시움은 컴퓨터 비전 기반의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의료 분야에서 최신 IT 기술의 접목이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관련 의료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을 통한 의료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발표 전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5분 시간 보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팀 엘리시움 대표 주성수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엘리시움은 아까 그 앞에 나오신 대표님도 이제 애기라고 했는데 저희도 뭐 거의 옹알이 하고 있는 수준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2017년 5월에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일이 있었고 2018년에 이제 그 벤처기업 선정이라던가 프라이머 유치를 해서 현재 잘 달려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팀 이름을 들으면은 맨 처음에 이제 이름을 왜 이렇게 지으셨냐고들 많이 말씀들 하세요. 근데 저희는 사실 팀원이 중학교 친구들끼리 이루어진 팀입니다. 저희 중학교 때 원래 밴드를 했어요. 그래서 저 밴드 이름이 이제 엘리시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가 나와가지고 이제 영화를 따라한 게 저희가 돼버렸는데 사실 저희가 먼저 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맨 처음에는 이 팀을 설립하고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 해커톤을 전전하면서 이제 밤새서 개발하고 뭐 이랬던 팀인데요. 이제는 사무실에서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 3명의 코파운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EO인 저는 한의사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CTO, 저기 지금 같이 오신 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 CTO 분은 컴퓨터 비전을 전공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 CIO라고 하신 분은 이제 딥러닝. 이게 3명이서 잘 이제 의료 쪽에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을 이 조합한 회사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컴퓨터 비전 기술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이제 컴퓨터 비전 쪽에서 이제 3D 비전과 딥러닝 기술을 의료 쪽에 어떻게 잘 접목을 시킬까가 저희의 최대 화두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저희 팀 엘리시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크게 2가지 정도의 그 주요 기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3D 비전 쪽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맨 처음 나오게 된 폼 체커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등판에 있는 그 3D 영상을 가지고 척추의 정렬을 예상하는 스파인 트래커, 그 다음에 그 환자나 아니면은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의 복부의 둘레나 부피를 재주는 솔루션, 그 다음에 이건 저희 현재 대웅제약과 함께 하고 있는 이제 여성분들 가슴의 부피를 측정하고 이분을 뭐 B컵으로 만들려면 몇 cc의 보형물을 넣어야 될까, 이런 식의 솔루션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쪽에서는 최근 이제 저희도 딥러닝 베이스의 처음에 기업은 아니었는데요. 아무래도 비전 쪽을 하다 보니까 딥러닝도 계속 파고들게 됐고요. 여러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T 영상을 가지고 MRI를 만들거나 아니면 MRI를 가지고 CT를 만드는 식의 지금 도전도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브레인 CT에서 이제 조영제를 안 넣은 영상에서 조영제를 넣은 영상을 만들어보는 시도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의료기기 기업이다 보니까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규제 이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회사 설립은 2017년 5월에 했는데 이제 인증이나 이런 업무 때문에 조금 굉장히 판매가 늦어졌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저희도 이제 머리 싸매고 해서 어떻게 GMP 허가까지 잘 돼서 이제 현재 그 폼체커라고 하는 저희 첫 번째 제품이 팔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 선배님들이나 저희 이제 뒤에 투자 받으신 분도 계셨었는데 저희는 이제 프라이머와 대웅제약의 펀드에서 돈을 투자를 받아서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 정말 저에겐 경사인데 이제 6월에 이제 팁스에 선정이 돼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많은 이제 많다고는 뭐 이제 많은지 적은지 어쨌든 병원과 제약회사들과 이제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충남대병원이나 부산대병원에서는 이제 저희에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딥러닝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아니면은 여러 솔루션들을 공동 개발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3D 비전 기술과 이제 딥러닝 그 사이에 있는 컴퓨터 비전에 자신감이 있는 회사고요. 이걸 가지고 의사의 눈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의사의 판단을 도와주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또 딱 맞춰서 잘 끝내주셨는데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도 되게 궁금한 질문이에요. 네. 한의학 전공하셨는데 의사기를 포기하시고 사업의 길로 들어서신 계기는 뭘까요? 사실 포기한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면허는 있으니까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그 사무실 월세를 내기 위해서 알바도 하고 그래서 아직 뭐 포기했다고는 안 알기는 좀 그렇고, 한의학 전공에 있어서 이제 그런 의료 지식을 잘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길로 들어선 계기는 사실 그냥 친구들끼리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왔다고밖에 이제 저도 생각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이건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네네.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까 아, 불효자 굉장히 뭐 이런 얘기 나와서. 이제 싫어하시죠. 네. 이제 그 등록금 내 가지고 한의회사 만들어 놨더니 뭐한 짓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요즘 이제 월급 생겨서 이제 갖다 드리면 그래도 밥값은 하고 있구나 하고 계시고 그러고 네. 계십니다. 여기 오늘 그 기자분들 계시면 이거 사진 잘 찍으셔서 신문에 한번 꼭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또 제가 궁금한 질문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의료기기 기업인 만큼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 위해 특허 출원 필요할 텐데 특허 출원에 관련된 질문이 한 3개 정도 올라왔어요. 아, 예, 네. 특허 출원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뭐 이제 기 개발된 거 아니면 앞으로 개발할 거 저희도 사실 저희 회사 운영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변리사분이 가져가고 계셔가지고 변리사를 채용을 해야 되나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게 개발하는 기술은 좀 많이 있고 이제 여기에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많이 특허를 내자라고 저도 그렇고 저기 지금 계신 저희 CTO 분도 굉장히 그쪽으로 강조를 많이 해서 저희는 특허 출원을 최대한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발표 끝나시면 이따가 변리사 계시면 주주로 모시면 아, 네. 그렇죠. 네. 요 질문 궁금한 질문 저도 똑같은 게 많네요. 네, 법적인 걸림돌 없나요, 혹시? 아, 항상 이제 생깁니다.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이슈가 많아서 이제 뭐 이걸 정확히 걸림돌이 뭔지 지금 설명하려면 거의 뭐 2박 3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이런 의료기기 인증에 있어서 굉장히 이슈가 많아요. 이제 담당하시는 분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저희는 이제 식약처가 저희의 슈퍼갑이신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번 빠꾸를 먹은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예상치 못한 거에서도 뭐 터지는 일도 있고 해서 굉장히 걸림돌이 많아서 아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다 힘들 거라고 했구나 이제 조금 깨닫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다른 질문 너무 답이 어려워서 이것으로 네. 예,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5번째로 지바이크의 이강주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지바이크는 근거리 이동 솔루션 스타트업입니다. 현재는 공유 자전거로 단거리 이동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발표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거리 공유 모빌리티 스타트업 지바이크 이강주입니다. 네. 여러분의 오늘 아침 출근은 어떠셨는지요? 이 경로는 그 약수동에서부터 광화문까지의 그 출근한 저희 팀원의 경로입니다. 총 30여 분의 이동 중에서 지하철 8분을 제외하고 22분이 도보였습니다. 이렇게 걷기에는 너무 멀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비효율적인 거리를 이동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실제로 이러한 이동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이러한 4km에서 5km 미만의 단거리 이동이 전체 한국인 이동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러한 그 우리의 이동의 상당 부분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지바이크는 이러한 단거리 이동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동 킥보드와 같은 모빌리티에 사물 인터넷 통신 장비를 장착하였고 여기에 모바일 기술을 결합하여서 공유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 방법은 상당히 간편합니다. 저희 지바이크 앱을 핸드폰에 설치하시고 앱을 통해 저기 모빌리티를 찾고 잠금 해제를 하시고 타시면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시면은 그 앱을 목적지 도착해 주차하시고 앱을 통해서 종료하시면은 결제까지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간편 시스템입니다. 저희 서비스의 시장성을 볼 때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고객의 수와 밀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출퇴근 직장인과 대학생 수는 1,700만 명이고 이 중에 대략 한 50%인 800만 명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밀도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에서 고밀도 인구 도시의 수는 19개이며 중국의 22개에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저희 지바이크는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위해서 세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시정부 및 기업들과의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바이크는 서울시와 MOU를 맺고 송파구에서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시정부, 저희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시정부 및 협력 기업 담당자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안전과 성능이 검증된 모빌리티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고객들이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데이터 분석 기술에 기반한 IT 기술력을 가지고 주차 할인 존 그리고 가상 운영 지역과 같은 국내 특화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저희 지바이크는 서울시에서 공유 자전거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군산시에서 전동 공유 킥보드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여 횟수는 25,000회를 이제 넘어섰고 그 사용자분들이 이용한 총 거리를 이제 합하면은 지난달에 이미 지구 한 바퀴를 이미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뭐 IT 기술, 뭐 마케팅, 이런 하드웨어 기술, 그리고 뭐 오프라인 운영 등과 같이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팀원들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공유 모빌리티 기업으로서 이미 유니콘을 달성한 라임에서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개발을 담당하신 헨리 야어분이 개인 투자자 겸 그리고 어드바이저로 조인하셨습니다. 이런 팀원들과 그리고 고객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근거리 공유 모빌리티의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정말 제가 이 켜지도 전에 이미 질문이 막 쌓여 있었어요. 질문이 엄청 많은데요. 첫 번째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걸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짧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이성규님, 네, 저도 아까 목소리가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가장 많은 보트를 차지했습니다. 네, 제대로 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그런 얘기 안 드시나요? 네, 제가 이거 들을 때마다 생각 느끼는 게 이거 진짜 성대모사 한번 연습을 제대로 하나 해야겠다 하는 느끼는데. 네. 나중에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회사 소개하실 때 이 목소리로 하시면 굉장한 그 이성규님이 그 성우하신 것 같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네. 목소리는 이성균이고 얼굴은 저기 유재석이라는 얘기 좀 이 보트가 계속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지금 7까지 올라갔어요. 아까 3이었는데 7 됐어요. 네, 그 감사합니다. 다음은 10 같습니다. 다들 네, 열심히 보트를 눌러주시고. 지켜보면 안 될까요? 네, 이게 장난이 아닌데요. 네, 두 번째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헬멧 이슈가 있을 텐데 지금이 관리가 되나요? 네, 헬멧 이슈가 저희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헬멧을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무료로 그러니까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나눠드릴 계획도 있고, 또한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그걸 이용을 하도록 그리고 이제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네. 두 번째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답변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한번 읽어보시고. 네. 네. 되게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여쭤보세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점을 되게 여쭤보실 때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요즘은 이제 공유 자전거는 이제 많이 안 여쭤보시는데 이제 전동 킥보드는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그 대표분이 정말 현장에 나가가지고 자전거 막 재배치하고 막 그럴 작정이 아니시면 정말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저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실제로 저희가 그러니까
다양한 그 부분의 융복합이 되게 중요한 서비스고요. 그리고 서비스 가능 영역은 사실은 그런 점에서 1번에 말씀드렸던 그 시정부 담당자분들의 도움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질문. 충전 이슈가 있는데 어떻게 수거하시고 충전 어떻게 하시나요? 이 점은 사실은 저희 저 어드바이저 분한테 상당히 많은 조언을 얻고 있는데요. 그 라임도 이제 하고 있고, 라임 같은 경우에는 총 그 충전의 60%가 일반인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는 경우도 물론 초기에는 그렇게 이제 하고 그러겠지만 저희 시범 운영은 사실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요. 사용자들이 이제 충전을 하고 재배치를 시키려면은 저희가 사물 인터넷 통신 장비가 있고 이제 GPS가 달려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충전하고 저희가 원하는 장소에 이제 배치를 시키면은 저희가 이제 금액을 보상을 해드리는 그런 구조로 가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딱 짧게 대답해 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 이용료는 사실 저희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10분에 200원인데요.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하지만은 사용자의 위치 그리고 사용자가 누구냐,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서비스 이용 가격 체계나 그 가격 수준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크게는 이제 관광지 그리고 이제 도심지나 그리고 대학교에서 달라지게 될 거고 그렇게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난 3분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네, 우대로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다사 스타트업 발표 잘 들었는데요. 그 모의 투자 계속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 1등 하신 창업자분에게는 굉장히 가치 있는 선물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2O, 그다음에 업무 솔루션, 핀테크, 헬스케어, 모빌리티 이런 스타트업은 되게 다양한 분야를 혁신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스타트업에 투자하셨나요? 저도 네, 지금 보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모든 스타트업이 각각의 개성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모의 투자를 이제 곧 마감하고요. 투자금 합산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의 투자금 합산 시간을 조금 기다리면서 다섯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무대에 모시고 김봉진 의장님과 짧게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진 의장님과 다섯 스타트업 대표님 무대 위로 한 번만 다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모셨는데요. 이게 많은 분들 앞에서 피칭을 하고 자기의 서비스를 소개하는 일 굉장히 떨리는 일인데 다들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다섯 스타트업 대표님 분들께서 발표하신 순서대로 이번 피칭 하시고 나서 어떠셨는지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큰 자리에서 서비스 소개할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서비스가 아직 이제 활성화가 되지 않고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서 많이 알려져야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 많이 만들어 주시고 또 피칭 기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뭐 이런 자리에서 항상 발표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무슨 말을 하고 내려가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혹시 뭐 실수한 거 없었나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 관심이 많은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 기회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자리 있으면 꼭 다시 또 와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런 발표 자리를 이제 하게 되는데 되게 항상 할 때마다 되게 감사하고요. 사실 또 발표할 때마다 사실 되게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는데 또 이렇게 질문도 재밌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마음 좀 많이 편해지고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런 자리인 줄 모르고 사실 저는 영업을 하러 나왔었거든요. 근데 신청을 하고 보니까 이게 또 순위를 매기는 그런 거라서 좀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기분이 좀 색달랐던 게 제가 이 서비스를 기획을 할 당시에 그때 저희 회사 본사가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김봉진 대표님 부산에 한번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서비스를 한번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쓰실 거냐라고 한번 피칭을 한 몇 분간 전에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사진도 찍었었거든요. 근데 김웅 대표님께서 안 쓰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역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개인적으로 뜻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기 스타트업답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핀테크 쪽은 사실 규제가 굉장히 많은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과 같이 극복해 나가면서 보다 더 나은 결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포는 회원사 대상 클로즈 포럼이나 오픈 포럼 등의 자리에서 초기 스타트업이 서비스를 발표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피칭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자리를 계기로 선배 스타트업이나 초기 스타트업의 VC 또 지원 기관에서 소개해 드려서 투자 유치하게 된 케이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코스포의 김봉진 의장님께서도 우아한 형제들의 성장 과정에서 IR 굉장히 많이 경험해 오셨을 텐데요. 5팀의 피칭 어떻게 들으셨는지 선배로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한 기업들 대표님들마다 평가를 해드는 거예요? 아니면 저 그냥 전체적인 이야기를? 전체적인 오버뷰 한번. 네. 네. 오늘 그 피칭 너무 잘 들었고요. 오늘 아까 오전에 좀 VCNC의 박지욱 대표님이 왔다 가셨어요. 지금 소카하고 있고 지금 타다라는 서비스로 굉장히 지난주부터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는 7년 전에 박지욱 대표님이랑 저랑 딱 이렇게 자리에 있었었어요. 네, 5분 피칭 이걸 했었어야 됐고요. 그런데 저는 그날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거의 첫 번째로 스타트업 대표님들 앞에서 뭔가를 얘기했었던 시간이었고 박지욱 대표님 정말 말씀 잘하셨었거든요. 원래 뭐 똑똑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고요. 오늘 뭐 제가 하나씩 다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장래 문화를 개선하는 21g 반려견에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서비스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하지만 돈을 어떻게 벌까에 대한 고민은 늘 많이 가지고 있지만 모든 비즈니스가 또 돈을 버는 거에 목적을 맞춰가지고 또 해나갈 수는 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진짜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되면은 진짜 마음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가 되면은 그 다음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또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실제로 대표님도 거기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시는 거죠.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지금 결혼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뭐 네. 반려동물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같이 이제 키우고 있어서 키우시는 분들의 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모든 팀원들이 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동의하고 그런 문화를 좀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공감대 형성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실제로 반려동물을 그렇게 많이 키우는지 몰랐어요. 저도 어렸을 때 좀 키우다가 반려동물 고양이들이 다 죽어가지고 지금 안 키우고 있는데 너무 그때 마음이 아파가지고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팀 엘리시움이시죠? 엔지니어들이 몇 분이세요? 저희 지금 이제 6명, 이제 7명 됐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군요. 저는 아까 이렇게 3-4분 정도 중학교 친구들만 얘기해서 그분들 정도가 저렇게 딥러닝을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엔지니어 그룹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군요. 그러면 실제 상용화 서비스들도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네네, 지금 하나는 상용화가 됐고요. 이제 하나 이제 내년 초쯤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의사를 포기하고 지금 새로운 스타트 포기는 아직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예, 네. 포기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면허 정지가 아니니까. 네. 네, 그런가요? 네. 네. 이분 보니까 이승건 대표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승건 대표님이 의사를 하시다가 이제 토스로 굉장히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승건 대표님께 많이 좀 여쭤보세요. 예. 네, 잘 되실 것 같고요. 네. 네, 저희 또 스타트업 포럼에 또 그 이사님이시니까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또 얘기해 봐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바이크는 제가 직접 쓰고 있어요. 진짜요? 네, 어저께도 썼고 어저께 400원 결제했고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이 결제를 할 건데 송파에 아직 자전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 많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화번호 뒷자리 알려주시면은 585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충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사실은 중국에 있는 공유 자전거가 한참 잘 될 때 한국에 될까 말까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만 네. 저는 뭐 한국의 서울이 워낙 뭐 이렇게 언덕도 많고 힘들 거다는 얘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파트들도 많고 지하철 옆에 평지들도 많고 또 관광지들도 많아서 네. 굉장히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팀들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바이크 굉장히 잘 될 것 같고 감사합니다. 단순히 공유 자전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거리를 이동하는 수단의 모빌리티 혁신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예, 잘 될 네. 거로. 저희도 이제 뭐 공유 자전거로 시작했지만은 네,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 시작했지만은 이거를 사실 지금까지 뭐 저희도 정답이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계속 피보팅하면서 시도해보면서 그 모빌리티 수단이라든지 그 비즈니스 모델 형태라든지 형태를 나가면서 이제 개선해 나갈 거고요. 이제 그 확대도 할 겁니다. 오늘 근데 피칭은 몇 번째세요? 잘 모르겠네요. 몇 번 했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이제 유저들이 되고 또 홍보도 많이 하게 되실 분들이니까 오늘 많이 좀 만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모두 사인이시죠. 죄송해요. 제가 부산에서 안 쓴다고 얘기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안 쓴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뭐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도의 뉘앙스로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 네. 이렇게 저도 막 어떤 서비스들에 대해서 바로 평가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스타트업 시작할 때 누가 짜장면을 배달앱으로 시키겠어라고 제일 많이 물어봤거든요. 전단지 있는데 누가 앱을 깔아가지고 그걸 써요라는 질문을 100명을 만나면 100명한테 다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렇듯 지금 하고 있는 뭐 중간에 쌓인 이 결제라든가 뭐라고 그러죠? 인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아까 지표 보니까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표로 증명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전단지 있는데 왜 하냐라고 얘기할 때 저도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많이 써요. 그리고 월별 지표를 딱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 못하는 거는 딱 실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그런 실적으로 더 많이 피칭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지금 서비스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께 말씀하셨던 거는 그 배달의 민족의 타겟인 그 소상공인 분들은 이메일로는 계약을 안 할 것 같다. 네네. 그 말씀이어서 사실은 맞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그 사이에 또 많이 변하긴 했어요. 소상공인 분들이 더 젊어지고 있고 IT의 이런 기술들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들을 이제 익숙해지시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은 더 잘 될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간편 결제 페이펄. 네.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가맹점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거죠. 토스처럼. 뭐 사실 온라인 가맹점 네. 대상인 거고요. 온라인에서 이제 뭐 작은 사업자든 큰 네. 사업자든 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성장한 것이 네. 한 160만 원에서 네, 두 달 네. 사이에 1억이 됐는데 거래 금액이. 그러니까 사실 이 온라인 서비스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동 개발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좀 소요가 되죠. 그래서 3월달 서비스 런칭을 했지만 계속 영업하면서 이제 8월달부터는 그 가맹점들이 하나씩 붙으면서 그러면서 거래가 조금씩 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가맹점 수에 비해서 거래 금액이 확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뭐였어요? 사실 그 네 군데 가맹점 중에서 네. 그 모든 가맹점이 다 거의 비슷하게 거래가 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 한 개 가맹점은 거의 거래가 없다시피 하고요. 나머지 한 개는 거의 조금씩 나고 있고 나머지 두 군데에서 사실 거래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이번 달에 특히나 좀 거래가 올라간 거는 이번 달에 오픈한 업체 같은 경우엔 오픈 이벤트도 좀 같이 해서 그래서 그 효과로 지금 좀 올라가. 다음 달은 좀 어떨 것 같아요? 다음 달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뭐 연동 작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어서 다음 달에도 이거보다는 당연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직 정확하게 예측은 잘 못하겠습니다. 아마 이미 서비스를 런칭하신 분들은 투자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그 지표들을 계속 팔로우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의 성과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거를 3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 계속 팔로우하면서 보기 때문에 실적이 갑자기 좋은 것보다 꾸준하게 좋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따라갈 수 있느냐가. 그래서 아마 오늘 보신 분들은 오늘 보신 투자자분들이 계시면은 이거를 당장 바로 결정하는 것보다 그럼 다음 달에는 어떻지? 다다음 달에 어떻지? 계속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은 가맹점 수가 늘어나면은 그 거래 금액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니면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거예요? 네. 그럼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일단은 그 저희 팀은 저 포함해서 2명이고요. 네. 네, 실제로 저희 공동 창업자는 개발단을 다 담당을 하고 있고 영업은 지금 현재 저 혼자서 직접 하세요? 네. 저는 네. 이전까지 그냥 결제 쪽에서 항상 영업을 했었던 몸이라서 네. 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대표이사가 직접 영업하는 게 제일인 것 같아요. 저도 막 그 시작할 때는 저희 팀 6명, 5명일 때 제가 직접 영업을 나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2010년도였었는데 나가서 사장님들 만나서 스마트폰이 얼마나 잘 될지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얘기하고 그다음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걸 얘기하면은 그때 이제 장사해야 된다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장사하러 다니는 것처럼 그때는 사장님들 스마트폰을 안 쓰셨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친해지면서 하나씩 배워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던 것도 하나씩 사장님들 직접 만나서 그 어려움들 얘기 들어보시고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집계가 다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김봉진 의장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옆에서 듣고 있는데 뭔가 응원과 위로가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모의 투자금 집계가 완료됐고요. 저도 뭔가 약간 히든싱어처럼 막 광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건 없어서 발표를 빨리 해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수고해주신 5 스타트업에게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들이 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팀, 요거는 김봉진 의장님 조금 지금 주시면 우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다 하나. 네, 우승팀을 발표해야 되는데요. 모금한 금액 총 11억 3천만 원 모금이 됐습니다. 진짜 돈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평균 2,825만 원 투자를 개개인이 하셨던 평균 금액이시고요. 1등 하신 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 하신 팀은 김봉진 대표님께 부산에서 한번 까이셨다. 네, 모두 사인 총 11억 3천만 원 투자금 받으셨습니다. 우승팀에는 특별 선물로 네이버 전 대표이자 코스코 자문위원이신 김상현 대표님과 경영자문의 자리를 따로 마련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김봉민 대표님 전달해 주시고요. 사진, 앞에 사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려가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 아마 이 기회가 서비스를 알리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이시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회사를 알리실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2부 스타트업의 피칭 긴 시간이었는데요. 진행이 끝났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을 갖기 전에 스타트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 우리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 각각의 지원 제도를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초기 스타트업과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되게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의 발표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의 중소기업전략부 배윤섭 차장님 혁신기업 투자제도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중소기업전략부에서 중소벤처 투진팀장을 맡고 있는 배윤섭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벤처 스타트업계 대표님들 또 임직원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은행의 제도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우리은행의 스타트업 투자 지원 제도입니다.
목차를 보면 처음에 이제 은행 소개를 좀 잠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의 투자 비전, 18년 투자 진행 현황과 내년도 투자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은 1899년 대한천일은행으로 설립이 됐고요. 내년이면 창립 120주년이 되는 대한민국 토종은행으로서 저희가 한 154만의 중소기업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 금융의 강자로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헤드라인을 보시면 우리은행의 베팅, 벤처사 직접 발굴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나갔던 기사인데요. 우리은행은 국내 은행 중 처음으로 벤처 스타트업 기업을 직접 선발하는 공모 방식을 채택해서 금년도에 약 2차례에 걸쳐서 200억 원을 직접 투자할 예정에 있으며 펀드 등 간접 투자를 통해서 1633억, 그 다음에 신기부 보증기관 협약을 통한 보증대출 2조 5천억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투자 비전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수익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투자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양질의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은행을 되고자 합니다. 아울러 투자기업에 대한 다각적 지원을 통한 동반 성장과 그렇게 함으로써 투자받고 싶은 투자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은행의 강점은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저희 은행은 이제 1금융권에 있다 보니까 은행에서 투자받음으로써 해서 그 투자받는 기업에 대한 레퍼런스가 좀 상승되는 효과가 있다고 투자받으신 기업들이 말씀을 좀 해주십니다. 추가 투자 자금 유치하시는데 좀 용이하신 면이 좀 있고요. 아울러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소 고객을 보유하고 있어서 저희 은행을 통한 제휴를 통하실 때 사업 확장성이 좀 있으시고 단순한 여수신 또는 외환 거래뿐만 아니라 재무, 세무, 컨설팅 등 기타 컨설팅 관련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투자은행에 선정이 되시면 투자사를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를 해드리고 있으며 저희 은행을 거래하는 대기업, 중소기업과의 네트워킹 그리고 업무 제휴를 통한 신사업 파트너 제휴를 통해서 신사업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투자했던 1차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6월 달에 투자 공모를 해서 예상은 못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228개사가 공모에 응해 주셨습니다. 또 공모를 하고 나서 서류 심사와 PT 심사, 투자 검토하고 심의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2개사 110억을 10월 중에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저 12개사 안에는 여기 계신 코스포 회원분도 한 분 계십니다. 저희 또 다 지난 얘기긴 하지만 저희가 내년에도 할 얘기라서 좀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투자 공모는 지난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실시를 했고요. 지원 내용은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고 저희가 1차 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해주셔서 언론 홍보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개가 지금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또 이걸 또 선정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또 걸릴까봐 약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방식은 주식과 CB, RCPS 등을 좀 투자를 해서 하고 있고 한 기업당 최고 10억 원, 은행법상 지분율 15% 이내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비슷하게 연 2회에 걸쳐서 직접 투자 공모를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본부부서와 영업점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거래처를 발굴하고 추천하고 또 벤처업계 엑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탈을 통해 추천을 받고 또 금일 또 저희 은행이 코스포의 특별 회원으로 가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코스포에서 추천해 주시는 기업들에 대해서 업무를 제안하거나 금융 지원을 우대를 통해서 저희 쪽에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코스포 창립 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회원분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이 될 때까지 우리은행이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은행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아주 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발표하실 분은 신용보증기금 서울 동부 스타트업 지점의 양정일 팀장님이십니다. 창업기업 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신용보증기금의 동부 스타트업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정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2주년 기념식을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코리아에서 대표하는 스타트업 분들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셔서 또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PT는 한 40장 정도 되었었는데요. 간단하게 5분 스피치를 하는 바람에 한 10장 정도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신용보증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지원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76년도 6월 1일 날 설립을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종합금융지원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110개 정도에 되는 그 지점들이 현재 전국에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스타트업 지점은 전국에 8개가 있습니다. 8개 중에 서울의 대치동에 동부 스타트업 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산 디지털의 이제 서부 스타트업 지점, 그다음에 경기, 인천, 충청도, 그다음에 광주, 그다음에 대구, 경북, 부산, 경남 해서 전국에 8개가 있는데 일반 110개 정도에 되는 영업점에서는 창업 기업뿐만 아니라 5년 이상에 있는 장기 기업도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스타트업 지점 전국에 있는 8개 지점에서는 앞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릴 그런 업종과 또 여러 가지 사업성 이런 부분들이 약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신용보증기금에서 스타트업 네스트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을 육성하고 또 지원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네스트는 새의 둥지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내에서 스타트업 분들이 이 둥지 안에서 좋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과정을 이수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들을 받아서 나중에 창업을 하실 때 별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신보 자체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후보를 이렇게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선발을 하고 또 교육을 시켜서 네스트를 선정을 하는데 네스트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17년도 상반기에 40여 개의 기업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하반기에는 60개 기업, 올해 상반기에는 80개, 올해 하반기도 80개, 총 260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증 지원과는 별개로 저희가 스타트업 스쿨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 자문, IPO, M&A, 마케팅, 해외 진출 이런 컨설팅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개로 저희가 신용보증, 그다음에 연계투자, 신용보험 이런 부분들을 엑셀러레이터하고 1대1 멘토링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육성 플랫폼입니다. 지금 저희 앞에서 보고 있는 그 상품은 신보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지원 상품입니다. 맨 오른쪽 펭귄에 대한 어떤 박스를 보시면 퍼스트 펭귄이 어떤 뜻일까요? 각종 위험에도 불구하고 바닷가의 바다사자나 물개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펭귄이 바다에 뛰어들면 뒤에 있는 모든 수백 마리의 그런 펭귄들이 같이 바다에 뛰어듭니다. 천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신시장 개척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첫 번째 시장을 개척한 선구적인 스타트업을 저희가 퍼스트 펭귄 기업으로 육성하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후 5년 이내 유망 창업 기업, 그다음에 제조업과 신성장 동력 산업, 유망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그래서 보증 한도는 최대 30억 원입니다. 이 최대 30억 원은 1단계, 2단계, 3단계의 크레딧 라인을 설정을 해서 각 단계별로 보증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기업체에서 제시한 매출 계획이 1차년도와 2차년도와 3차년도 그 제시한 목표의 달성 유무에 따라서 2단계 지원과 3단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설명해 드리는 그 모든 한도는
단계별로 지원되는 것을 먼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4.0 스타트업 보증인데요. 이 4.0 스타트업 보증은 저희 그 신용보증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업종들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창업 후 3년 이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의 제도가 있는데 그 설립일로부터의 현재 시점까지의 기간을 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0 창업보증은 스타트업 보증은 창업 3년 이내,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11개의 선도기술을 영위하거나 또 그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AI라든지 빅데이터, 뭐 IoT, AR, VR, 그다음에 뭐 로봇공학, 헬스케어, 3D 프린팅 등 이러한 11가지 선도기술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제품과 서비스들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최대 30원입니다. 다음에는 2030 스타트업 보증인데요. 2030 숫자는 말 그대로 20대와 30대의 실제 경영자 대표이사께서 설립한 그런 기업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2030 스타트업 보증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창업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저희가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창업 후 5년 이내에 만 17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까지 문화 콘텐츠나 모바일, 인터넷, 소프트웨어, 플랫폼 비즈니스 분야의 매출을 한 50% 이상 차지하는 그런 기업들을 한해서 저희 2030 스타트업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간은 2년간 지원 총액 한도는 최대 15억 원입니다. 그리고 보증료율과 보증비율은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캠퍼스 스타트업 보증인데요. 이 캠퍼스 스타트업 보증은 저희 나라에서 전국에 43개의 창업 선도대학이 아마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창업 선도대학 외에 또 뭐 서울대, 그다음에 또 다른 카이스트 이런 대학하고 신용보증기금과 이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 후 5년 이내에 이 대학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교수님 또는 석박사 연구원, 그다음에 이 대학들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그다음에 그 대학의 기술지주 회사로부터 투자받은 기업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퍼스펭귄이나 4.0 스타트업 보증이나 여러 그 상품들에 대해서는 평균 약 맥스 금액은 약 15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안에서 한도를 정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또는 10억 원 정도가 평균 통계 금액이 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스핀오프 스타트업 보증인데요. 말 그대로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에서 분사해서 창업을 한 우리 대표제 한해서 스핀오프 스타트업 보증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창업 후 3년 이내, 말씀드린 대로 대중견기업 임직원이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해서 별도의 독립회사로 창업한 기업,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C랩, 또 뭐 기업은행, 또 여러 가지의 또 여러 군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C랩에서 나오셨던 어떤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수하셨던 그분들한테 지원한 신용보증금의 기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크라우드 펀딩 연계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이 부분은 국내 와디즈 이외에도 아까도 기업은행, 그다음에 또 다른 은행도 어떤 크라우드 펀딩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 은행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지원받은 이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장 남았습니다. 저희 지식재산 보증인데요. 이 지식재산 보증은 개발자금 보증과 그다음에 이전자금 보증, 사업화 자금 보증, 그다음에 지식재산 우대 보증 해서 저희 신용보증금에서 스타트업쯤에서 가장 많이 나갔던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 옵션부 보증과 보증 연계 투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뭐 금융지원 이외에도 비금융지원까지도 이렇게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코리아를 대표하는 스타트업 분들이 정말 이 나라에 정말 혁신을 이끌어서 좋은 성과와 좋은 발전과 건승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은행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지원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우리 스타트업을 위해서 여러 힘을 써주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쭉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쉬는 시간 조금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1분인데 40분, 딱 9분간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네, 빠르게 화장실 갔다 오시고 자리에 다시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